이쯤이 시민을 찾아가는 시인, 찾아오는 독자의 만남, 창우 시민과 함께하는 시톡톡 프로그램 48번째 시연 노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 시인은 김승태 시인과 오병숙 시인입니다. 그 첫 순서로 오병숙 시인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오병숙 시인 인사드리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마산에서 태어났고요. 장신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2000년 매일신문 신춘문예시조로 등단하였습니다. 열린시학상, 경남시종문학상, 상파시종문학상 등을 수상하였고요. 시집으로 사라진 시, 완전한 거짓말, 흰골의 꿈을 꾸는 식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숙 시인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인사 말씀 마이크 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김달진 문학관에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남해 문학기행으로 인해서 참 시간 내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과 함께 정말 시와 함께 더불어 잘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가능은 여기 다 시인들이시고 하니까 어떤 시적인 얘기도 중요하지만 남의 기행을 또 그 자리를 마다하고 싶기 때문에 좀 우리 편안하게 노동부 얘기, 즐거운 얘기를 했으면 또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우선 그 전에 이제 이 앞에 꽃이 모였는데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꽃이 김달진 생가마다 있는 탈산목에 있는 꽃이라는 건데요. 향기가 정말 굉장하거든요. 혹시 들어오실 때 향기를 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선생님 가까이 있던 냄새가, 네. 어떤 분은 참이향이 난다 하고요. 수박향이 난다 하고 레몬 향기가 난다 하는데 굉장히 향이 그 뒷자리까지도 아마 갈 것 같은데 좀 오늘 오신 분들 즐거운 향과 함께 시작하라고 꽃을 저희들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선생님 대표 시제들 편도 굉장히 재밌게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시립이 구마산역이라서 이 아무도 마산이니까 마산 편하시잖아요. 이 구마산역을 한번 읽고 마산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먼저 선생님 읽어주시죠. 구마산역. 보리밭을 질러가던 선로가 미련하고 들판은 디디겨져 설풍 흘렸으나 쉽사리 차렷 자세로 아스팔트는 깔렸습니다. 구기자 꽃까지 거느리던 철도가는 침묵의 맥을 잡고 삶의 끝을 당겼으나 서로시 뒤놀던 눈까지 뿌리채 뽑혔습니다. 덜앉은 기억 속에 기적소리 울리는데 모른 채 입을 다문 육포광장에 숨은 내려 그 여름 놓친 기차는 외갓집을 지나갑니다. 네. 지금은 구마산역이 사라졌죠. 마산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 시가 또 제목부터 반가운 게 저도 마산 출생이거든요. 구마산역을 오면서 학교를 다녔고요. 사라진 그 구마산역길에서 제가 최초 출근을 목요하는 게 저는 또 이 자리라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소고기를 우리가 사러 정육점 가게보다는 행사에 많이 왔었어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빨갈 다라이라고 그러죠. 거기에다 이제 고기를 넣고 저울을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팔았는데 그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돌아가면서 그 옆에 깔린 걸 제가 먹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고기를 못 먹었는데 한참 뒤에 먹게 됐지만 그래서 구마산역이 굉장히 그런데 혹시 구마산역 근처에 사셨습니까? 네, 제가 구마산역 이 배경인 상남동에 살았거든요. 이 구마산역은 제가 2000년도에 데뷔하고 그 해에 썼던 시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시는 제가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가거나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흘리고 온 내 추억에 대한 고백 같은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마산역이 신마산역과 북마산역을 통합해서 마산역으로 생겨나면서 그리고 육포광장이 주는 정서로 인해서 우리가 뛰놀던 그 꿈마저 이제는 사라져버렸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남아있었어요. 왜냐하면 철로는 우리한테 주는 소중한 놀이터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 레일 위에 행균대처럼 바로 서는 머리도 했었고 우리가 뭐 철사 같은 거나 혹은 못을 올려놓고 기차가 지나가고 나면은 얼마나 반듯해지는지 그런 내게에서는 참 그때 그 시절 생각하면은 놀이도 마땅히 할 게 없었던 그 시절에 대한 정서가 지금은 이제 마산이 개발이라는 유명한에서
육호 광장이 생겨버렸지만 제 마음속에는 전기기관차의 기적소리가 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 제비산을 돌던 기차꼬리가 네, 까만 전기기관차에 칙칙푹푹 하던 네. 아마 철길 추억 있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 철길이 비대면 멀리서 기차가 달려오면 어디쯤 오는지 따라간 쪽에 사는데 그렇다면 스님은 이제 시인이 되셨는데 보통 시인들은 어린 시절도 좀 평범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오른석 시인께서는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을까요? 제가 언젠가 이제 두 번째 시집에 네. 자세한 시론을 쓰는 장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뭐라고 썼느냐면은 제가 쓰는 시는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가는 그 시가 왜냐하면은 제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네. 그때 이제 가방을 메고 막 뛰어오다 보니까 이 가방 뚜껑이 열려갖고 책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니까 얼마나 야단맞았겠어요. 근데 그때 잃어버린 기억이 너무나 저한테는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내가 잃어버린 기억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소중했던 어떤 순간에 대해서, 사물을 통해서 비춰보는 거울 같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기수 시인과 저는 초등학교 선후배 관계를 여기서 말하는 상남동은 차원이 아니고 마산 상남동인데요. 그 상남동의 상남초등학교라고 제가 후배고 선배였는데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우리가 만난 적은 없어요. 문단에 이제 데뷔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선배님을 알게 돼가지고 좀 특별한 그게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 이제 건너뛰어서 다음 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그때 처음 이게 구마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 당시는 오기수 씨한테 내가 이 시를 한번 들려드리고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순서 관계없이 골라주시면 됩니다. 어떤 시로 저희들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네. 다음 장에 읽렸으니까 네. 쌀포피다라는 이 시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봄날에 모심기를 하고 나서 벼가 그 땅심을 맞기까지 숱한 시간과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그러고 나서 쌀꽃이 피는 시기는 이제 8월 초가 되고 9월쯤 되면은 그럴 건데 쌀꽃은 쉽게 말해서 우리 벼꽃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꽃식의 꽃가루는 지마구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 혹시 쌀꽃이 주는 의미는 저한테 참 컸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쌀이 우리한테 오기까지 어떤 농부의 땀도 있지만 그게 음식으로 우리에게 살과피로 다가올 때까지 그런 쌀꽃이 주는 어떤 철학이나 정서는 우리가 말로서 표현하지 못할 만큼 무궁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 쌀꽃, 벚꽃의 꽃말도 은혜와 배품이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참 이 쌀꽃이 필 때 그 바람에 의해서 이제 자가수정을 하게 되지만 정말 우당바라처럼 많은 이제 꽃이 붙어서 암술 하나에 수술이 6개 붙거든요. 그리고 정말 해가 뜰 때에 이게 꽃잎을 열어서 이제 바람에 의해서 자가수정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밥을 한 숟가락 먹을 때도 가끔은 때때로 이게 어쩌면 한 나발의 쌀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쌀꽃이다고 시를 적어봤습니다. 근데 쌀꽃을 보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시골 살지만 제가 시골 살면서 거의 한 7, 8년 지나서 쌀꽃을 보게 됐거든요. 굉장히 작아서 가까이 가지 않으면 안 보이기 때문에 정말 누구의 시 말대로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 그런 꽃이거든요.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쌀꽃 피다. 가뭄에 죽을 등 살뚱 땅심을 유지하고 지리한 장마지나 태풍을 견뎌낸 더없이 볕좋은 날에 쌀꽃이 오달지다. 바람을 기다리는 꽃잎의 오전 10시 배시시 풀에 친 치마폭을 반기듯 천천히 꽃잎 포개고 하답하는 오후 2시 미꾸라지 사부르면 벼이삭 단물 들고 쌀한톨에 땅이 한 말 별빛도 한섬이라 차진 밥 한 숟가락은 한 나발의 쌀꽃이다. 네. 그럼 이게 처음 쌀꽃을 보신 적이 언제
이셨는지요? 제가 이렇게 네. 자연과 더불어 접할 수 네. 있었던 거는 또 이제 주남 저수지에 가면은 네. 향토 박물 연구하시는 그 아, 양해강 네. 선생님이 네. 철철이 이때 되면은 전화가 옵니다. 네. 지금 이 시절 지나고 나면은 쌀꽃도 못 보고 이 시절 지나면은 꽃이 지는 것도 못 보고 도대체가 뭐하냐고 자연공부를 제대로 해야 시를 쓸 건데 그러면서 악기발이가 어떻고 풍정부터 시작해서 네. 쌀 공부를 시켜주면서 네. 최소한의 예의를 갖고 시를 써라. 네. 자연을 모르면서 무슨 시 쓴다나 그러면서 그 선생님한테 가서 네. 정말 쌀꽃이 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너무나 작기 때문에 잘 안 네. 보이는 네. 정말 우단바라처럼 네. 그렇게 또 이게 쌀꽃이 빨리 수정하고 여물어지거든요. 네. 네. 그런 관계 때문에 정말 이 시를 쓰고 나서 내가 선생님 덕분에 쌀꽃 피다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네. 보여드렸더니만 그래야지 이러면서 참 자연과 더불어서 네. 함께하는 네. 이제 어떤 시인의 문가짐을 배우게 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쌀꽃의 꽃말이 은혜와 백품이라는 네, 걸 너무나 처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를 너무 그 사라진 시를 건너뛰고 또 다른 시를 한번 넘어갈까요? 그래서 어떤 시를 한번 저희들이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네. 첫국밥이라는 네. 이야기는 사람들 네. 흔히 처음 먹는 국밥으로 생각하는데 네. 첫국밥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 우리가 어머니가 아이를 상고의 고통 네. 끝에 네. 낳게 되면은 몸 풀고 처음 먹는 미역국이 첫국밥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제가 쓰는 음식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또 엄마이기도 하고 주부이기도 하고 식당을 운영해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음식을 대하는 자세가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고 네. 또 음식의 깊이라든지 그 정성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네. 음식에 접근하기가 네. 참 쉬웠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꼭지마다 음식의 이야기를 쓰게 참 많습니다. 네. 뭐 고기국을 쓰거나 뭐 오뎅탕도 쓰게 되고 네. 김치찌개도 쓰게 되고 네. 고등어 쌈밥도 네. 쓰고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첫국밥이라는 의미는 어머니한테 있어서 우리들한테 있어서 네. 아이를 낳고 나서 얼마나 네.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죽을 둥 살 둥 아픈 거라잖아요. 네. 정말 아파서 만약에 죽는다면 그렇죠. 아기 낳을 때만큼 더 이상 아픈 게 없다고 네.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를 낳고 나면은 또 씻은 듯이 잊어먹고 우리가 그 미역국 한 삽을 먹고 이제 저지 돌게 해서 아이한테 또 생명을 부여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첫국밥이 주는 의미는 어떤 음식에 비해서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고려도 이제 고려기 때문에 새끼 낳고 나면 미역밭에 간대요. 네. 다시 다시 돌아가거나. 네. 그래서 저는 너무나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상고의 고통 네. 끝에 미역국을 먹고 그리고 또 몸을 추스리고 그러면서 아이한테 젖을 물리면서 네. 어떤 생명의 연장성 모성애를 키우게 되는 게 첫국밥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쌤 시를 갖고 쭉 하다가 흰고래 꿈을 꾸는 식탁이라는 여기도 혹시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가져가십니다. 시를 갖고 오셨는데요. 제가 그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음식 제목 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한번 일거리 한번 적어봤거든요. 한 끼, 비양도 보말죽, 꽁치 김치찌개, 콩나물, 첫국밥, 낙지볶음 먹는 날, 메기국, 어묵탕, 어른골사가 고들빼기 김치, 고등어 쌈밥, 도다리 쑥국 한 시집 안에 다 먹는 거를 써요. 그래서 오경숙 씨는 먹는 것에 대한 그게 남다른 애정이 있다. 우리가 또 입을 통한 그런 기쁨도 있겠지만 그 서민들 음식이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잠깐 식당에 있던 걸 잠깐 잊었었어요. 네. 왜냐면은 음식 이야기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제가 여자이고 또 주부이기 때문에 음식에 관한 이야기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네. 이야기이고 또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한 끼 먹는 그건 단순한 어떤 생명의 연장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산다 살기 위해서 먹는다 네. 그렇게 말들 하지만
이제 하나의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어떤 그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피와 살로 바뀔 때까지의 음식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격이나 네. 재료의 성격이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음식이 주는 저에게 주는 철학은 정말 컸을 뿐더러 네. 또 음식을 대할 때 어떤 예의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잘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뭐 색깔로는 아니어도 네. 제가 그 음식을 함께 먹었던 사람들과 그 음식이 저한테 특별하게 다가왔던 네. 어떤 부분들, 네. 그리고 그 음식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맛에 대해서도 네.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람이 그 사람을 기억하려면 같이 밥을 먹어야 얼굴을 기억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10부라 그러죠. 네네네. 그럼 첫국밥은 우리가 얘기하면서 많이 보다 대충 했던 것 같고요. 네. 이게 뒷부리를 한번 바로 옆에 한번 넘어가서, 왜냐면 뒷부리는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이걸 마치면 뒷부리 가잖아요. 이 시기면서 오늘 자리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으면 네. 이런 자리에서 그 뒷부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서 이거는 혹시 독자들한테 한번 부탁을 해볼까요? 계속 말씀하시면 오케이 할 것 같아서 저기 어느 분한테 부탁할까요? 제주아 스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뒷부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목소리가 이거 안 좋은데. 아니요, 그 마이크로도 잘 들리실 것 같아요. 그래요? 워낙 좋으셔서. 뒤풀이 기억할까? 수줍은 술잔을 건네면서 서로에게 넘치거나 꽝꽝 언 마음이나 한때는 눈 안에 들려고 까치발로 발도둑했던 믿을 것이 못 되는 서너 가지 기억에 취기의 살가움은 오랫동안 생생하고 쌀밥도 꼭꼭 씹으면 좋은 안주 된다는 것을 출처가 불분명한 인연에 매달려서 있는 듯 없는 듯 오색 뛰며 앉았다가 슬며시 눈치채지 못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네, 감사합니다. 꽤 오랫동안 저희들이 뭐 문단 모임하고 행사를 하면서 뒷부자에는 보통 꼭 이렇게 맡겨지는데요. 재밌게 하는 기억도 있는가 하면 아마 이런 자리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할 때 이제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꽤 오래전이겠죠? 네, 그렇겠죠. 약간 슬픈 뒷부였겠죠. 네, 그죠? 네. 이 시가 근데 왠지 사람들의 시선을 끄게 되면서 네. 조선일보도 소개되기도 하고 네, 경상일보라든지 네. 이 시가 조금은 이부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은 뒷부라는 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때때로 누군가는 다 이런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시는 이제 우리 시조문단에 아주 큰 상을 수여하는 청도에 갔었는데 네. 거기 가면은 이제 수상금도 엄청 크고 그래요. 1000만씩이나 주고 그러는데 근데 뒤에 밥을 먹으러 가면 이렇게 항상 소고기 전골이 나왔어요. 네. 근데 아마 이 시가 쓰여지기도 한 15년 전이나 한 번씩 네. 꽤 오래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음식이 빈한해서 이제 어르신한테 2그릇 정도 떠드리고 3그릇은 겨우 뜨면은 더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또 이제 전국 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막 손님이 오시고 이러면서 다들 반가운 마음에 술잔을 건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 앉아있는 이제 선배님이 한잔해라 이러니까 술은 받긴 받았지만 젓가락 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혼자서 이제 젓가락 불 데 없어서 쌀밥 한 숟가락 입에 넣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쌀밥도 꼭꼭 씹으면 좋은 안주가 되구나. 이거는 안주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어떤 문학상이 시상식 하게 되면 어떤 연출에 의해서 또는 뭐 그렇죠. 집행부나 운영위원들한테 네. 때때로 내 왔다는 눈도장 같은 그런 거 네. 자리의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네. 아마 한때는 문 안에 들고 까치발로 발돋움했다는 것은 나 여기 왔다고 표시 같은 네. 거였겠죠. 네. 그렇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나는 용기 있게 집으로 돌아왔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여정에 대해서 생각하자면은 우리가 그게 가게 되는 뒤풀이 장소에 있는 동 네. 과연 저 사람과 나의 있는 출발은 어디였을까? 네. 네. 그랬는데 그 참 믿을 것이 못 되는 어떤 인연의 출발이었잖아요. 네, 네. 네, 그렇지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같이 앉아 있다가 예. 설거머니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이런 자리보다는 이제 몸이 가고 마음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 지금은 마음이 가는 곳에다가 네. 몸을 올린다. 놓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래전에는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아무도 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간주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뭐 뒤에 슬며시 있다가 돌아온 기억이 있긴 한데 말씀대로 이제는 마음이 가는 대로 가야 몸이 가야 서로 또 즐겁고 기쁜 자리가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도 가끔 이제 술자리를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요. 저하고 자주 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안주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말씀인데 아마 이런 분도 공감이지만 안주를 얘기할 때는 이제 이렇게 말이죠.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보다 누구나 먹느냐가 가장 네. 중요하다. 사람만한 안주가 없다 네, 이런 말을 하고 사람만한 하는데 정말 뒤풀이든 우리 가는 자리든 사람만한 안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망고의 진리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혹시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쭉 한번 넘기시면서 이 시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는 시가 있을까요? 지금 근절시도 있고요. 쭉 넘겨보면은 있는데 한번 보시고 청하는 시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별자리가 새겨진 뚜껑돌 31쪽. 네. 예. 일단 그 시 31쪽을 한번 낭독 한번 해주시고 얘기를 한번 해보죠. 별자리가 있는 뚜껑도 돌도끼로 구멍을 판 남도의 숨 별자리 갯돌이 지탱하는 덮개돌을 지붕 삼아 망자의 눈높이에는 여름밤이 찬란하다. 계절 따라 변하는 별들의 움직임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신성의 길이라서 별에다 소원을 빌며 저성하늘 건너간다. 받침돌로 겨워놓은 묻은 방 너럭바위 비밀을 밝힐 줄 기록 없는 역사 앞에 우주로 돌아갈 별들이 불을 속에서 빛이 난다. 이 시가 제일 최근작 지금 여름호에 발표했던 시거든요. 네. 그래 이 시 앞에다가 능의 간다를 놓았던 것은 네. 사실은 계획적이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네. 이 앞에 이제 발표작을 실었던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시집에 있던 거를 옮겨 담았었고요. 네. 그러면서 근작시는 지금 여름호에 발표했던 건데 능의 간다에 이은 시일 수도 있어요. 네. 이 능의 간다는 제가 하만 마리산 고궁굴에 자주 가요. 네. 그게 제 놀이터이기도 하고 네. 정말 오랫동안 그 고궁굴이 주는 능선에 반해서 네. 참 능의 간다를 쓸 때는 뭣도 모르고 흠만 보고 썼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만이 주는 정서가 정말 물이 많아서 물이 많아서 쉽게 말해서 남강과 낙동강이 합해지는 확강정이 있을 그렇죠. 만큼 맞아요. 하만은 정말 물길이 많죠. 네. 그러면서 진랄릉, 대평릉, 뭐 덤릉, 계양석지랑 그런 게 네. 많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연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만이 갖고 있는 정서 중에 또 마리산 고구는 쉽게 말해서 도시 안에 읍내에 있으니까 접근성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네. 이게 지금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우리가 정말 세계화되고 이렇게 문화유산이다 그러면 관심 있게 볼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정말 일반적으로 아무렇게나 올라가고 아무렇게나 놀아도 될 만큼 소통이 정말 원활한데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 농촌에 가서 이렇게 일몰이나 또 여름밤에 가면은 네. 풀벌레 소리와 반딧불이의 어떤 움직임을 볼 때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능의 간다를 쓸 때 저녁놀 그 배경으로 한 사람이 걸어왔다고 했지만 네. 고궁굴이 주는 거는 어떤 권 있는 사람들의 무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알아가야의 어떤 돈이
제게 다와서 말을 걸지는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는 모르고 쓴 거고 지금은 이제 하만에 가면서 문화 해설을 정말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문에 대해서 공부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한테 충격이었던 게 고문의 어떤 변천사를 알게 됐었어요. 네, 네. 이제 늘 무덤에서 덧늘 무덤으로 가고 그리고 돌 덧늘 무덤, 구덩식 덧늘 무덤 네. 이렇게 유형을 보면서 이거 별자리가 있는 둥돌은 네. 왜 그렇게 충격이었냐면은 이제 돌이 이게 남도육성이라는 말은 북두칠성 겨울에 보는 거지만 남도칠성 여름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죽은 주장사의 눈높이에 이게 딱 둥돌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성열이 125개나 된대요. 맞아. 그래갖고 너무나 선명하게 그러니까 이게 죽음을 앞두고 이게 뚜껑돌을 새겼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북두칠성을 바라보는 거는 굉장히는 그거 평안과 더불어서 생명의 어떤 연장성으로 네. 굉장히 숭배했던 부분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시 내가 꿈꾸는 내생에 대해서 어떤 희망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면서 이 뚜껑돌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 권위 있는 어떤 왕자의 죽음이었던 누구의 죽음이었던 간에 이 배를 통해서 우주로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 같은 걸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돌 속에서 빛이 난다는 거. 별이, 그래서 그 별자리를 보는 어떤 결기 같은 게 네.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고 네. 이게 13호 고문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고문이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그 주장자 옆에는 민을새도 있었고 네. 그 부장품들은 그 이제 본이 있는 그분이 죽을 때 네. 자기가 쓰던 물건들을 묻었대요. 네. 그 목걸이에서 제가 발견하게 되는 고군의 이야기가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절교히 하만 고군군과 발굴간 나들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으면서 이제 공부도 많이 지금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하만 가보신 분이 계신 거 보면, 저도 북면에서 고개만 넘으면 하만이라서 자주 가거든요. 이렇게 낮에 가고 저도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네. 정말. 네. 이렇게 큰 규모가 아직 문화유산 등재 안 됐다는 게 대해서. 아마 7월달 되면 발표가 날 거라는데 네.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고군군이 고령 고성 이렇게 네. 묶어서 가야 고군군에 대해서 네. 전체로 합천과 고령 이렇게 장명이랑 더불어서 등재 네. 신청을 해놨는데 네. 아마 이게 등재가 되거나 알려지면 사람들이 훅 하고 이런 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그런 거 그렇죠. 있는데 그러기 전에 정말 열심히 다니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네. 이렇게 무덤이 죽은 흔적이 아름다울 수 있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 등대책에 가야 되는 게 창녕에도 보면 창녕박물관에 고문이 있는데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둘대가 밧줄이 안 돼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갈 때는. 그리고 이제 이게 밧줄됐는데 지금 하만도 가면은 거의 100개 가까이가 그냥 막 굉장히 산 전체가 하만군청 뒤편에 있기 때문에 등재되기 전에 시간 나시면 꼭 한번 가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자유롭게 구경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문화유산 등재가 되면 약간 좀 제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갈 때가 딱 적기입니다. 정말. 그리고 이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네. 거는 봄날에 네.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네. 거기 예전에 재건 학교가 있었대요. 네. 교회도 있었고 네. 그래 그 자리에 살구 지금은 나무만 남아 있는데 네. 거기 이제 학교가 철거되고 이러면서 이제 고분을 살린 거죠. 그게 네. 자오분인데 거기 살구꽃이 피면은 정말 장관이고 네. 압권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 살구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함안군에서 콘테스트 이런 것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시야 놀자 이랬지만 네. 저한테 그날의 충격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가끔 걸어로 가는 모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봄날에 다대포로 해서 저기 모른 데를 걸었는데 하만에 그게 살구꽃이 피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정말 2만보, 3만보를 걸은 그 지친다를 들고 네. 하만까지 다시 살구꽃을 보러 갔거든요. 같이 살구꽃 보러 가서 네. 여기 오늘 왔습니다. 두 분이. 그래요? 그렇게 살구꽃을 보러 네. 가고 그런 게 어떤 윤학에 대한 열정 네.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시절에 봐야 될 것들 그리고 흘러가 버리면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 네.
그런 게 아마 저한테 시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을까 합니다. 좋습니다. 멋집니다. 낭송, 네, 낭송, 네. 이거, 네. 낭송을. 이거 읽었거든요. 아, 야, 네. 알겠습니다. 읽고 이제 다른 거 한번, 혹시 또 뭐 듣고 싶은 시가 있으면 시인께서 골라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궁금해서 이걸 뭐 검색하는데 34쪽입니다. 복사꽃보다 시인의 시인데요. 이에 대해서 사연도 일단 시를 듣고 사연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복사꽃보다 시. 인터넷 강의록과 유튜브에 밀려서 25년을 지키던 시인의 책방은 조금씩 나가간 책들을 단골도 떨어졌다. 책방을 문 닫으며 산밭에서 호미질, 양팔이 뻐근하게 모란도를 드러내자 그 자리 채워준 취나물 복사꽃이 위로였다. 계절마다 꽃사태의 꽃말을 몰라도 넉넉히 술을 놓는 노르의 청년들과 비견 뒤 자드락길은 혼자 보기 아까웠다. 따가운 땡볕 아래 정면으로 참고 견딘 꽃을 그린 나무에 알고 찾은 복숭아들. 폭우에 내렸던 비로 올해는 풍년들겠다. 시도 좋지만 이거 두 번째 행보고 도대체 어떤 분일까 궁금하거든요. 우리 네. 지도단에 네. 저보다 훨씬 선배 시인이 있는데 윤정단 시인이라고 진주에서 네. 25년 동안 책방을 했었어요. 네. 이름도 시인책방이었어요. 음. 그랬는데 이제 요즘 동영상 유튜브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면서 네. 그리고 그 책방을 문 닫으면서 그 어떤 허기진 마음을 어쩌지 못해갖고 그 산빛에 타려다가 네. 이제 가수원 하면서 네. 뭐 그때 이제 우리가 간 날은 오늘 여기 세 분 오셨습니다. 네. 그 복사꽃을 제가 이제 가을 중에 복숭아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그거 복숭아가 주는 향기가 장미향처럼 달콤함도 있지만 네. 복사꽃이 정말 예쁘잖아요. 그렇죠. 천한 듯하면서 고급스럽고 그리고 너무나 환하니까 네. 왜냐하면은 백꽃이 지고 나서 이제 매화같이 벚나무가 네. 화려한 꽃자태를 네. 들리고 그러면 백꽃이 피고 백꽃이 가고 나면은 뭐잖아 복사꽃이 필 때 그렇죠. 그 화사함 또 멀리서 보면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고 요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배 꼭 복사꽃 피면은 나 좀 불러달라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도시락 싸가지고 복사꽃 보러 갔었어요. 네. 저기 공명에서입니다. 네. 그래갖고 복사꽃을 보러 갔는데 내가 꽃을 좋아하니까 꽃을 안 따고 있대요. 왜냐면은 이렇게 많은 유실수를 거두려면은 튼튼하고 찰진 거를 거두기 위해서는 꽃을 솎아야 된대요. 그렇죠. 속아야 되죠. 네, 그러는데 내가 꽃이 너무 좋아 꽃을 보고 싶다니까 나 꽃 보여주고 나서 꽃 딸 거라는 거라. 네, 그 마음이 정말 네.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꽃소금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부꽃이 피려고 할 무렵이니까 약간 이제 달래가 좀 네. 늙었어요. 찌천으로 네, 네. 달래 매기가 깔려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꼬들빼기 김치도 담아라고 뽑아주고 정말 진정을 해갖고 네. 그런 부부남으로 네. 그러면서 그날 또 이제 복숭아가 익으면 오라고 해서 네, 네. 사실은 복숭아가 익을 때도 갔다 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복숭아가 다음 주쯤 되면 이제 네. 맛이 들어서 아마 수확을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복숭아 꽃을 볼 때 그 시인이 책방을 문 닫으면서 너무나 흙이지고 아팠던 그런 게 네. 이제 봄날에 산 넘어 이제 물안개 피는 산등성을 보면서 네.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의자를 갖다 놓고 먼 산만 바라보도 시가 되는 것 같다면서 네. 그래서 처음에 시집 신서점이라는 그 책방을 문 닫을 때 그 어떤 절망이라든지 네. 아쉬움은 이렇게 꽃사태 질 때마다 저 자리에
매화가 피고 쪼자리에 모가가 일어나고 네. 그럴 때 나한테 위로가 되었다고. 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 시인을 생각하면서 지난 연말에 인간집에 급히 써야 될 것 같아서 그 선배 시인 생각하면서 네. 이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같이 다니고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네, 것 잘 같아요. 놀고 있습니다. 네. 잘 놀고도 잘 쓰시고. 그런데 시를 이렇게 막 쓰다가 시가 잘 안 써지면 그것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걸 풀어내시는지. 이제 아까 같이 오면서 네. 저랑 일행이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시를 대하는 자세가 네. 남다르다는 거로 내가 왜 그랬거든요. 네. 시가 안 되면 다시 그 자리 가보자는 자기는 그런 거라. 네. 그 열정이 너무 놀랍다는 거라. 네. 그래서 그랬나 이랬거든요. 네.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게 그 고문회를 제가 그 한 줄이 완성이 안 돼서 몇 번 같이 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고치고 또 보면은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마 퇴고의 시간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러면은 그 퇴고를 치열하게 함으로 인해서 네. 결국 그것만 매달려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국지가 있으니까 좀 밀쳐놨다가 네. 다시 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일단은 제가 잘 놀자는 측면으로 시를 쓰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시를 쓸 때 혹자는 뭐 고통의 어떤 산물이다 네. 어쩌면은 상고의 고통에 비교할 만큼 그렇게 말씀들 하는데 물론 시를 쓸 때는 힘이 들죠. 저도 치열하게 씁니다. 그렇지만은 시를 쓰는 자세는 이것도 즐거운 저의 유의라고 생각하고 네. 행복한 말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맑은 날만 있으면은 사막이 된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가 안 되면 오늘은 비 오는 날인가 보다. 네. 오늘은 구름이 껴서 그렇구나. 네. 그렇게 하면서 또 시간을 기다리고 네. 그러면서 또 다음에 찾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장자를 보면은 소유가 나오잖아요. 그 소가 소풍 가고 멀리 가고 거닌다 이런 뜻인데 딱 그런 식으로 놀면서 멀리 가고 소풍도 가고 시를 쓰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조를 쓰시는데 문학을 처음 발견했을 때 처음부터 시조를 하셨나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네. 제게 이제 뜻하지 않게 네.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네. 사실은 여자로서는 치명적일 만큼 이제 얼굴을 이게 21방울인가 보내고 이게 13개 하여튼 네. 어마어마하게 이제 죽음과 맞바꾼 어떤 사고의 후유증이 있었어요. 네. 그럴 때 이제 집에서 동생이 저한테 전화기를 오경숙이라는 이름으로 생각했을 때 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누나 그거보다는 누나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문득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정 형편이 좋았거나 이런다면 아마 이대를 갔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저한테 특별한 재능이 보인다고 그리고 엄청난 칭찬과 더불어서 정말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여상을 나오면서 정말 높은 공장에 있는 네. 한국중공으로 출근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저의 꿈하고는 상관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네. 또 여자라는 게 그 70년대 정세가 주는 게 어떤 선택의 여지라든지 그런 게 그다지 폭넓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참 아쉬움이 많았던 젊은 날을 보내고 네. 그러면서 조금씩 저는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림은 제가 선택하고 배움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찾아가야 할까 이럴 때 이제 창원대학교 그 평생교훈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네. 거기를 가봐라고 동생이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림을 배우려고 하니까 한국화, 뭐 담색화 이런 장르만 있더라고. 저는 네. 가고 싶은 게 수채화나 유화 쪽을 네.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간 게 아까워서 탁고개를 돌리는데 그 뭐 시 창작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럴 바에는 내가 책을 많이 읽으니까 알고 읽고 보면은 접근한 방식이 다르지 않을까. 네. 그래서 거기 등록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하러 갔는데 거기가 학점 이수 과목 그런 거였어서 중간고사 뭐 대신해서 시를 써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사고 후유증이 있으니까 공문묘지 또 교통사고 두 개를 썼거든요. 네. 그런데 정문수 교수님이 따로 부르시는 거예요. 네. 시 섭장에 한거 갖고 오거라. 니는 대단하다 이러시는 그래서 조금 놀라웠거든요. 네. 그래갖고 다음 수업에 또 민병기 교수님이셨어요. 네. 아, 네가 갖고 있는 거는 호흡이 시조다. 시조를 들어라. 그래서 네. 그러면서 이제 이론을 공부하게 되고 네. 그리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 하셨어요. 아, 시조 수업을 이후에 선생님이라고 오실 건데 네. 아마 너를 단방에 알아볼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뭐지? 뭘 알아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네. 민병기 교수님이 저한테 참 줬던 숙제가 뭐였냐면은 홍진기 선생님의 무릎에 탄 도시라는 시집을 한 걸 주면서 네. 그 시집을 한 권 필사오래요. 네. 그래서 그 한 권을 필사하니까 그 시집 필사한 것 교수님 갖고 나 시집껏 이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시집을 받아갖고 제가 시를 한 편 썼어요. 네. 그 시를 두 편 썼는 것 같아요. 그 두 편 썼던 시를 이제 시조 창작반에 가서 네. 이곳에만 들었더니만 그게 이제 교재로 칠판에 쓰여지면서 네. 빼어난 작품이다고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조가 뭔지를 알아가는 과정에 저로 하여금 누나의 인생을 살도록 건비했던 그 동생이 되게 심하게 아팠었어요. 네. 예.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심정을 써서 중앙일보 그거 시조 백일장이 있어요. 네. 거기에 보냈는데 한 번만에 붙었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서 연말 결선에도 가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 같이 네. 뭐 신춘문예도 응모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뭐 동아일보 네. 조선은 중심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시조의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등단하고 나서 제가 갖고 있는 기침이 정말 약하기 때문에 네. 시집을 한 번만에 200권, 300권 사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시를 읽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론도 공부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문창가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 네. 제가 시조의 길을 가는 거는 제지산이 주는 정서, 네. 그때는 이현상 선생님이 네. 우리 고향과 더불어서 제가 놀던 초등학교 제비산 언덕이 주는 그런 정서가 저한테 뿌리 깊이 아마 남아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처음부터 바로 시조를 하신 셈이다, 그죠? 네. 뭐 소설이나 시도 네. 아니고 수필 아니고 그러셨군요. 그럼 처음부터 시조하시면서 많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시조의 길을 꽤 오랫동안 걸어오셨는데 그 시조에 대한 나만의 철학이나 뭐 생각 같은 게 있으면 짧게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저는 제가 시를 쓰는 게 절대로 시의 네. 내용이 어떻게 거창하거나 수려한 문장을 지녔거나 네. 어려운 시어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아주 일상적이고 편안한 용어로서 네. 주변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그것을 이제 이야기로 담아내고 네.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제 시조는 항상 종장에 가서는 네. 열린 결말, 미래지향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항상 종장에는 약간 희망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네. 지금 펼치면 뭐 고구에 내렸던 네. 위로 오래나 풍년 걸겠다. 네. 종장이 주는 저한테 숨겨진 힘은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네. 가볍게 이야기하지만 언제나 열려있는 시각 미래지향적입니다. 왜냐하면 작가들이 글을 쓸 때 픽션이든 논픽션이든 간에 현실을 반영해서 네. 결국은 미래지향적으로 다가가는 게 우리의 지향적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설린 시인, 네. 금방 그 오경숙 시인이 얘기한 거를 네. 제가 조금만 더 보태갖고 네.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네. 우리 경남 시조단에 많은 시조 시인이 있는데, 네.
오경숙 시인이 아주 유별난 거는 뭐냐면 그 되게 종장 그 쪽이거든요. 종장 쪽에. 특히 종장 첫음보의 세 글자로 되게 응축시키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데 네. 많은 시인들이 좀 그 관념적인 그 추상적 언어 네. 혹은 또 뭐 표상적인 네. 어떤 이미지 네. 이런 걸 많이 썼단 말이죠. 근데 오경숙 시인은 너무나 스스럼 없이 일상적인 언어, 아주 그냥 그 부사어이기도 하고 일상적 언어가 전혀 독자들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같이 녹아들어가는 게 아주 특장점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 아마 오경 시인의 지금 금방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이어서 그 말씀 하나 좀 드리고 싶고 네. 한 가지만 더 보태면 이번에 그 31쪽에 별자리가 새겨진 뚜껑들이라는 이게 뭐 최근작이라고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서 좀 많이 느낀 게 오경 시인이 시적 제재로 삼은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다양해요. 다양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 시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시인의 밝은 눈이라는 거, 시인의 밝은 눈이라는 건 뭐냐면 시인은 본질적으로 좋은 시적 제재를 발견하는 힘이 억수로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저는 우리 지역 시인이 지역 문화의 어떤 가치로움을 좀 더 시적으로 승화시키는 여기 아주 좀 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근데 이 시를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최근작이지만 오경 시인이 또 새로운 어떤 시적 길을 열지 않나. 이 시는 아주 굉장히 뛰어난 시가 아닌가 이 생각 많이 갖게 합니다. 사실 여기 남두육성하고 정갈자리가 이렇게 새겨진 이 별자리의 그 이 무덤 위에 뚜껑이라는 거 독해서 왜 우리 시인들이 이걸 발견해내지 못했을까. 근데 지금 오경 시인이 발견해냈거든요. 그런 점에서 크게 좀 뭔가 앞으로의 시조에 나아갈 길이 더 밝아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좀 그냥 한마디 더 보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질문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또 말씀을 지금 이제 질문보다는 설명을 한번 해주셨는데 질문 있으시면 하나 받고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오경 시인한테 무슨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가 맡은 시는 많이 다 안 봤지만 했던 이야기나 시에 대해서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네, 없으면 나중에 뒤풀이 자리에서 우리가 또 얘기를 나눠하고 저희들이 시를 다 하지만 시를 다 얘기를 못해요. 그 시와 놀자라는 게 참 좋은 게 우리가 시는 책에서 보지만 시는 일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 시와 놀자 아니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나머지 시는 또 각자 가셔서 한번 보시고 뒤풀이 가시면 그때 또 이야기를 주고받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오경수 시인께 박수 부탁드립니다.